안녕하세요. 귀로 듣는 부자 인사이트 기부인 TV입니다. 오늘의 원픽 기사. 와, 정말 이런 날이 올 거라고 생각도 못 했네요. 자, 1년 반 만에 집값 상승 시그널. 돌아온 30대 영끌족이라고 한국경제 기사입니다. 오늘 한국부동산원에서 이 매주 발표되는 주간 부동산 아파트 시세 현황이 나왔는데요. 이게 이제 약 1년 6개월, 77주 만에 반등을 했어요. 이게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미 반등을 하고 있었지만 상징적인 의미가 전국 아파트 값의 전체 평균, 과연 이게 플러스냐 마이너스냐에 따라서 전국의 시장의 흐름의 변모를 알아볼 수 있는데 지금 오늘 발표된 거에 따르면은 전국적으로 0.02%가 올랐습니다. 작년 1월 24일 이후 하락하고 내리막길만 걷고 있던 것이 제동이 걸렸다는 거 하는데 이게 0.02% 그게 뭐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게 정말로 중요한 시그널이 될 수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한테 제가 하나하나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앞으로 어떠한 영향을 줄 건지에 대해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구체적으로 좀 보면요. 역시나 강남 3구의 약진이 좀 눈이 부십니다. 네. 계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고 상승폭도 넓혀지고 있고요. 서울이 0.07%를 올렸어요. 근데 이게 9주 연속 상승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서울은 이제 완연한 상승세로 들어갔다고 하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걸 더 확인할 수 있는 게 25개 자치구 중에서 도봉구를 제외한 24개구가 올랐습니다. 도봉구도 뭐 마이너스가 아니고 보합 0%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서울은 다 오른다고 보시면 되고요. 세종이 상승폭은 세종이 0.30%로 가장 많이 올랐어요. 여기는 무려 18주째 올라갔습니다. 그만큼 사실 세종이 많이 단기간에 올랐다가 급락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떨어진 만큼 반등도 좀 강하고 빠르게 치고 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반면에 대전과 충남은 지난주 0.02%에서 이번 주에는 0.02, 0.01로 상승으로 턴어라운드를 했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을 보면 조금씩 전국적으로도 흐름이 변모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서울은요, 거래량까지도 좀 터지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예, 그런 부분도 좀 감안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집값이 바닥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이런 느낌이 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원인, 도대체 왜 그런 거냐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이제 대출 금리가 안정화가 되고 있고, 그리고 규제가 완화가 되고 있다라 보니까, 이제 그동안 집 사는 거를 미루고 있던 사람들이 조금씩 사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인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은 이게 실질적으로 어떠한 느낌일까라고 좀 한번 해석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중요한 건요, 이런 기사들로 보고도 정리가 되어 있고 뭔가 비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좋지만 저는 여러분들한테 항상 말씀드리는 것이 이게 한국부동산원 자료라고 하면요, 한국부동산원에 들어가셔가지고 이렇게 알림마당에 보시면 보도자료라고 있습니다. 여기 보도자료가 이렇게 나오는 게 보이시죠? 지금 이 보도자료, 이 중요한 보도자료를 본 사람이 630명밖에 안 돼요. 네. 자, 지금 보시면 이런 식으로 보도자료가 나오는 거고요. 이렇게 보면은 목요일 날 2시에 배포되는 것으로 보실 수가 있고 이걸 가지고 기사를 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뭔가 기자가 정제시켜가지고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것들만 보지 마시고 반드시 이 보도자료 15페이지 관련된 부분들을 보시면요. 보다 더 폭넓게 이해하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상세하게 설명들이 다 나와 있어요. 네, 이렇게 꼭 보시길 바랍니다. 근데 또 중요한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요. 이 방향성이 지금 이렇게 플러스로 나온 다음에 언론 기사에서 뭐 1년 몇 개 만에 상승세로 바뀌었다. 와, 이게 마침내 상승제 영끌족들이 다시 달려오기 시작한다. 이런 류의 기사들이 나오면요. 이게 대중은요, 이 부동산과 관련된 시장 참여자들은 언론의 방향성에 매우 민감합니다. 언론에서 집값이 오른다 하면은 불안해하면서 뒤늦게라도 어떻게 내가 늦기 전에 사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고요. 반대로 연끌족도 다 죽었다. 이제 정말 심각한 상황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 부동산을 쳐다도 안 보는 게 일반적인 대중의 심리입니다.
그동안 코로나 특수로 인해 가지고 유동성 장세의 힘으로 부동산 가격이 정말 미친 듯이 올랐었잖아요. 근데 그때 못 샀던 분들이 사실 작년, 올해 집값이 막 떨어지고 있을 때 안도하고 안심했어요. 그러면서도 더욱더 행복했던 건 뭐냐면 전세 가격도 같이 빠졌기 때문에 내가 거주하는 주거 비용도 더 빠지고 있기 때문에 마음도 편안하고 돈도 적게 들어가고 이런 상태였는데 지금 보시면요. 한국 부동산원 통계 자료를 보면은 매매뿐만이 아니라 전세 가격도 지금 올라가고 있는 추세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0% 보합세이지만 하락폭에서 이제 상승으로 전환하기 위한 형태가 된 거고 서울은 0.05에서 0.07 그리고 인천 같은 경우랑 경기도 보면은 경기도도 올라갔고요. 인천은 마이너스에서 보합세로 바뀌는 등 전반적으로 집값이 올라가는데 전세 가격도 같이 따라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떤 심리가 작용을 하냐면요. 와, 지난번에 상승장 때 도대체 계속 더 올라가면 조금만 빠지면 사야지 그랬는데 그걸 못 사고 기다리다 보니까 한도 끝도 없이 올라갔잖아요. 근데 지금 막 빠졌다가 다시 올라가는 분위기야. 그러면 이미 올라가고 있다라고 하지만 전고점 대비에 비하면 여전히 저렴한 가격으로 보이거든요. 거기다가 금리라든지 이런 것도 더 이상 인상될 것 같지 않다라는 느낌이 들면요. 정확하게 이거에 대해서 가치가 더 올라갈 건지 아닐 건지에 대한 거를 판단하기보다는 덜컥 매수에 동참하시는 분들이 늘어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한 부분이냐면 자, 여기 하나 볼게요. 재미난 거 보여드릴게요. 개인적인 감정은 없습니다. 자, 보시면은 박원갑 의원이 부동산 침체와 관련돼서 23년 1월에 한창 하락했을 때 언급했던 내용들에 대한 겁니다. 보면요. 야, 수도권은 하락이 정말 하면서 연말까지 더 떨어질 것 같다. 그리고 보면은 수도권에 매수세가 몰렸기 때문에 서울 수도권의 하락폭이 더 클 수도 있다. 그리고 고금리 직격탄을 맞고 있고 신축, 중소형, 대단지 중심, 특히 송파 이런 데가 많이 하락을 하고 있고 하락할 것이다. 예, 이런 것들 보면 어때요? 금리 인상 속에서 항복 매물도 나오고 있고 고금리가 침체가 더해서 하반기 낙폭이 축소되긴 하겠지만 하락세가 지속될 것이다. 이런 내용들을 보면요. 솔직히 말하면 불과 몇 개월이 지나지 않은 지금 시점에 봤을 때는 전혀 반대의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진짜 어떤 전문가로서 어떤 현상에 대해서 진단하고 설명해주는 거의 매번 뉴스에 나오시는 이 KB부동산 수석전문위원 박원갑 위원님의 이야기가 이렇게까지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지금 오늘 어떻게 얘기했냐? 하반기 회복세가 지속되고 있는 부분이고 금리가 PF 부실은 변수라고 나오는데 여기에도 역시 상승하고 있는 국면에 처하자 다시 박원갑 수석 전문위원의 멘트가 나옵니다. 지난해 초 이후 1년 6개월간 하락에 따른 반발 매매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 아파트 가격은 반등했지만 비아파트는 거래 절벽이어서 주택시장 전체가 반등했다고 보기에는 조심스럽다.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상승하고 있는 것에 대한 현상에 대해서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더 올라가게 되면은 또 다른 해석으로 나와가지고 이 전문가분들 같은 경우에는 시장의 흐름에 맞춰가지고 해석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근데 어떠죠?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나 저런 전문가 의견 안 받아. 내가 현장에 직접 방문해가지고 현장을 통해서 내가 센싱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부동산을 이렇게 공부하고 전문적으로 투자하시지 않는 일반 대중들 같은 경우에는요. 이런 전문가들이 이런 언론 매체에서 이렇게 될 것이다. 이런 모양새다. 이런 추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고지곳대로 믿고 심각하게 휘둘린다는 겁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런 현상이 되게 크고 우리는 정보화 사회가 되다 보니까 정보량이 정말 많아요. 이런 형태가 벌어지면 그동안 언론에서 부동산 폭락을 이야기하고 위험하다라고 이야기했던 곳들이 다시금 부동산 투자가 기지개를 피고 있다. 부동산을 지금 매수하는데 어떻게 보면 적기일 수도 있다. 뭐 이런 형태의 언론 기사들이 하나 둘씩 나오기 시작하고요.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사람들의 그런 투자와 관련된 것들을 자극하게 됩니다. 특히 지난번 투자 타임을 놓쳤던 사람들은 이제 사야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초조함이 생기게 돼요.
그리고 서울뿐 아니라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국적으로 상승하는 장으로 돌아섰다고 하면요. 사람들 심리가 어떻게 하면 야 서울은 너무 비싸잖아. 싸다라고 해도 너무 비싸니까 아직까지 조금 저렴한데 지금 막 하락에서 상승장으로 전환하고 있거나 아직 하락하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다 오르지 않겠어? 라고 하면서 아직 안 오른 지방을 구입하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저는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럴 때의 지방시장 같은 경우에 아직 덜 올랐다. 이미 서울은 몇 주, 9주 정도 반등하고 있는데 지방은 이제 막 보합세, 이제 막 회복세를 보인다라고 했을 때 지금 빨리 들어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도 있을 텐데 이런 부분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조금 조심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전국적으로 한다라고 했을 때 이 전국적은 지금 과거에 전국적으로 가격이 다 올랐던 거에 왜 그렇게 다 올랐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서울이 미친 듯이 올라가고 인해서 그로 인해서 규제 폭탄이 때려지면서 이 인근에 있는 곳으로 점점 더 규제가 풀려가면서 전국이 다 조정 지역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틈새 시장 그리고 조정이 아닌 비조정 지역으로 막대한 자금이 흘러 들어가면서 이게 퍼져나갔던 부분인데 지금은 반대예요. 오히려 서울에 대한 그동안 있었던 규제가 다 풀려 있기 때문에 지방과 서울이 동등한 형태로 경쟁을 벌이게 되는 거거든요. 이럴 때는요, 지방에 똘똘하지 않거나 현재 내가 거주하고 있는 지방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지방 주택을 매도하고 인기가 있지만 가격이 좀 상대적으로 덜 오른 서울 지역에 투자를 하는 것이 더 올바른 선택인 거죠. 서울이 먼저 다시금 올라가고 다시금 막혔던 규제가 다시 생겨야지 지방시장이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아지는 거기 때문에 지금 동등한 형태로 봤을 때 누가 봐도 서울이 더 매력적일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감안하셔서 보셔야 돼요. 서울은 지금 올해부터 해가지고 내년까지, 내후년까지 계속 평년들, 과거 몇 년 동안의 평균 대비 현저히 적은 입주 물량이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앞으로도 서울은 더 리스크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런 거 감안을 하셔가지고 아직 안 오른 거를 투자한다기보다는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하락장을 벗어난 게 아니에요. 지금 한 번 했다라고 하더라도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여전히 지금 리스크 같은 것들이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의 전반적인 분위기랑 경기가 좋아진 건 아니거든요. 여전히 시장은 어렵고 이미 풀어놓은 유동성 장세 때문에 버티고 있는 거지만 사실은 쉽지 않은 시장이기 때문에 투자를 하신다고 했을 때는 보수적으로 하시거나 1주택자에서 2주택자로 넘어가시는 형태 이 정도는 괜찮지만 여전히 다주택자가 움직이기에는 아직 규제가 부담스러운 시장입니다. 다주택자의 자금이 유입된다라고 하면은 다시금 상승장이 많이 연출될 수 있겠지만 현재 정권에서는 다주택자한테까지 이런 거를 풀어주기에는 지금 다시금 시장이 살아나고 있는 분위기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마 다주택자와 관련된 규제는 조금 더 연기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보시겠지만 부동산 흐름, 전국의 흐름과 관련된 걸 봤을 때 올랐네, 몇 프로 안 되네 이런 게 아니라 추세의 변화에 대해서 향후 어떠한 변화가 있을지 그리고 대중들은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지를 생각해 보시면서 투자를 하는 것이 우리 투자자들의 인사이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들 도움 되셨다면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